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을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게 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 그렇잖아요. 말씀 함께 지어져 간다. 한둘 어떤 개체가 저도 둘 이상의 개체가 한 개체 같으면 함께란 말 안 쓰겠죠. 둘 이상의 개체가 어떤 자기들이 목표하는 공동의 이상이죠. 이상. 공동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든지 앞으로 이런 환경이 있어야 된다 하고 나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것도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지어진다라는 것도 그런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공통의 어떤 그 목적, 공통의 어떤 환경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나아갈 때 그걸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 단위로 인류사에서는 이게 그 부부죠, 부부. 같을 수가 없는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을 함께 지어져 간다 할 때 가정이죠, 가정. 인류사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할 정도로 남녀가 가정이라는 이런 제도를 뭐 어느 국가가 우리는 가정제도가 있다 없다
뭐는 그런 것도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일정한 사람이 사는, 가정가정이 모여서 사람이 사는 군락이 되고, 또 그 군락들이 모여서 마을이라 하면 마을, 안 그러면 어떤 행정구역이 형성되어지는, 행정구역이라는 말을 나올 때는 이제 통치되는 사람이 나타날 때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런 한두 사람의 공동의 목표를 나가는 데에 제재를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그걸 우리가 통치라고 하는 이런 제도를 둬서 일종의 제3의 또한 함께 지어져가는 개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또 통치라고 하는 데서 마을 단위가 넘어가고 어떤 부락 단위들이 모이고 이럴 때 또 연결되는 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 또 모아서 함께 할 때, 여기 이제 따라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언어입니다. 언어. 그리고 지역이 서로 교통이 될 수 있는 환경에 있는 사람. 근데 지금은 뭐 언어고 뭐고 뭐 더 뛰어넘어서, 옛날에는 차량도 없을 때, 옛날에는 인터넷도 없을 적에 단위적으로 한 사람 중심으로 이런 함께 지어져 간다 하는 그 내용으로 연결할 때 통치자가 있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워낙에 교통이 발달하잖아요. 뭐 대한민국에 한정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통신이라 하는 이 또 구조가 지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에, 이렇게 되어갈 때 언제든지 항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서 함께라고 하는 데에 항상 뻗대는 요소가 있죠. 뻗대고. 나는 아니야. 응? 함께라는 말을 나는 안 쓰고 싶어. 적어도 두 사람일 경우에는요, 함께라고 할 때 이것이 딱 가정이라고 할 때는요, 이게 한 사람을 뻗대면은 가정 형성이 안 됩니다. 이게 두 사람에서의 가정으로 볼 때는 함께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없으면은, 이것이 공유가 안 되면요, 그거는 뭐 아니야 나는 내 혼자 가겠어 가면 그건 자연적으로 가정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하나의 통치자가, 제3의 통치자가 나와서 함께라고 하는 이 꼴을 갈 때는 그 속에 반대하는, 난 아니야 하는 사람은요, 항상 존재가 가능하죠. 존재. 이 국가 단위에도 그런 존재가 어느 시대나 어느 데나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그런 반대하는, 즉 하나의 가야 될 공동체가 하나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또 국가 단위의 하나의 국가 단위가 나아가는데 그런 것이 너무 심할 때는요, 이제 전복이 나오죠. 전복. 국가를 전복했다.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가 있었다. 고려시대로 넘어가다가 이조시대로 넘어갔다. 그게는 함께라고 하는 요소에 또 다른, 난 아니야 하고 이걸 국가를 전복하는 거죠. 이제 전복으로 안 갈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조에서 대한민국 넘어오는 과정에는 이 전쟁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그리고 전쟁 이전에 다른 민족에서 다른 데서 이렇게 점령당한 그 요소를 거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또 어떤 새로운 또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목표를 가지게 되는 이런 요소가 나오는데, 그래서 반대하는 그 세력들이 처음에 한두 사람에서 또 이게 두셋 아니면 뭐 10, 100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는 데에
공통된 표현이 뭐냐니까? 난 아니야 하는 거 무조건 난 아니야 해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럼 따라오는 사람이 각 개인이 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해서 흩어져 갖고는 어떤 전복이면 전복 함께라는 것에서 파괴시키는 자기들의 세력이요 결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함께라고 나가는 것에서 공통적으로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함께인데 뭉치자 하는 함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하는 데서 함께하는 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반대적으로 나올 때 반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걸 또 공통적으로 뭉치면 산다라고 하는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뭉치면 산다 하는 거기에서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뭐냐 똑같은 구호를 쓸 수 있는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이거는요 그 하는 내용이죠. 바꿔봅시다. 바꾸자. 지금처럼 지금의 내용하고는 바꾸자. 이 구호가요 인류 전체에서 똑같이 써요. 똑같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든지 씁니다. 어디든지. 그리고 그거 자체가 바꿔보자고 할 때요 상당한 호소력이 있잖아요. 쉽게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쉽게. 바꿔봅시다. 뭘 바꿔? 정권을 바꿔봅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바꿔봅시다. 어디든지 붙여볼 수 있는 게 바꿔봅시다. 바꾸자. 이거예요. 이런 거는 정권을, 이런 걸 자주 쓰면서, 정부면 정부, 안 그러면 큰 국가 단위면 국가 단위 자체를요, 전복시켜 가는 것은, 이게 이제 암호처럼 될 수 있는 요소죠. 스로건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꿔봅시다 하면은 정부를 대항하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바꿔봅시다 하면 뭔가 수업에 관계되는, 안 그러면 자기들이 복장에 관계되는 이런 걸 할 때, 이거 모든 조직에 함께라고 하는 것에서 뭉치면 산다는 것에서 강력하게 대응되는 게요. 바꿔봅시다입니다. 바꾸자. 가정에서는 그 말을 못 쓰는 거죠. 바꾸자는 건 뭘 바꾸자는 거야? 바꾸자는 거. 두 사람이 그한테 바꾸자 하면 서로 상대를 바꾸면 되니까 가정에서는 이것이요. 쓸 수가 없는 유일한 어떤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럼 차라리 떨어지면 되니까. 공동체에서의 함께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어지는 바꿉시다. 바꾸자.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이승만으로 나타나서 정강까지 이어지는 이 구조로 우리가 볼 때 박정희가 여기 이제 나오죠. 박정희 시대를 하나의 분명한 분기점을 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큰 어떤 디딤돌이 되어서 정강까지 오는 이 과정에는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하나의 위치에 함께,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하나로 목표라는 목표점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박정희였죠. 박정희.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는데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자. 그리고 거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요, 나름대로 힘을 가진 것은 박정희부터 나타나서 전두환까지로 이 군부라고 하는 이 내용에, 군인으로서 나타나는 이 내용에, 그것을 전두환 시대 때에요, 우리 경제가 전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구조를 바꾸는, 산업 구조, 기존의 산업의 구조를 완전히 정권 가진 자로서 박정희로부터 넘어오던 그 산업의 그 구조 자체가 여기보다는 더 탄력이 있도록 구조를 바꾼 게 전두환 시대입니다.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산업 구조를 전두환은 더 탄탄하게, 경제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전두환이에요.
보이지 않고 그거는 표가 잘 안 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전두환에 의해서 나타난 제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피해를 입고 기존의 업무를 진행을 못하던 그런 데서 한 사람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가 현대에 있을 적에 현대 그것 가지고 서독에 기술 연수를 갔던 한 개인으로서 그 기술이 현대에서는 쓸 수 없는 기술이 되는데 전두환의 정체가 있어요. 정치적인 영향이 있어요. 이 통폐합이래요. 통폐합. 같은 것끼리 모아서 은행들도 막 흩어져 분산되어 있는 거를 하나의 은행으로 모아서 이게 자금이 결집되도록. 그래서 뭐 신한은행이 그때 커졌고 은행 전체가 막 뿔뿔이 흩어져 있던 것을 하나의 좀 이렇게 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거. 이 산업 전체가 자금 자체를 돌리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유동성이 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폐합이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김영삼, 김대중 올 때 여기서 IMF라 하는 이 자체를 막아가는 내용에 이게 그런 운영이라 하는 이런 데서 박정희로 넘어오는 이 어떤 국가가 잘 살아보자 하는 데서 철저하지 못한, 다시 말하면 바꾸자 하는 것에서 정부를 바꾸자 하는 이 세력들이 김영삼으로부터 싹이 트고, 그 다음에 김대중으로는 그 세력을 대한민국에 반대가 되는 북한 세력을 끌어들여 버린 게, 지금 오늘 주사파가 활개치는 정광훈 목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로 지금 대한민국을 만들어놨다. 제가 이 바꾸자 하는 개념을 왜 우리 사회에서 이것이 참 너무 쉽게 자리 잡아서 지금 이래 됐을까 하고 내용을 사실 어제 전주에 지금 도시마다 제가 여기서 일주일에 2번씩 도시를 시외버스 타고 가가지고 정광훈 목사의 성령님 집회를 알리는 그런 전단지를 지금 배포하고 있는데, 전주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참 나는 처음에 들어볼 때는 어설픈 도시로, 뭐 전주가 오래돼가지고 했는데 뭐 이럴까 하고 좀 어설픈 느낌을 갔는데, 이 재개발이 돼야 될 지역으로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재개발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안정되게 이렇게 개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집이 워낙 오래돼가지고 뭐 못 쓰는 집들이 자꾸 나오고 하는 그런 거로 우리가 보는데, 왜 어제 그 지역에서 제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주사파가 좀 활개치는 나라가 됐을까 하고, 그럴 때 바꾸자 하는 이 개념이 제가 요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에 연결되느냐 하면은, 제가 느낌이, 이제 요거는 우리 같은 전단지는 우편함에 집어넣으니까, 우편함이 있는 것이요. 처음에 집들은 전부 다 참 오래돼가지고 좀 낡았는데,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도시가스 설치라든지 그런 것이 일련적으로 쫙 되어 있는 골목의 내용을 볼 때, 이건 참 도시 재개발하기 힘들겠다 하는 걸 보는데, 그런 거 하면서 도시가 안정되다, 너무 구조적으로 있어야 될 건 다 있고 하는, 정말 처음에 도시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요, 뭐 그냥 어뜸이죠. 어뜸. 그런 도시가 없죠. 재개발이 되어 가지고 사람을 거다 연 건데, 도시가스를 저렇게 확실하게 집어넣고, 뭐 도시 구조도
도로도 막 반듯반듯하게 두부 자르듯이 막 탁탁탁 잘라갖고, 일정한 평설에서, 제가 그거는 경화동에, 진해 경화동에 우리 집이 옛날에 그 구조였으니까 너무너무 그런 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마치 제가 진해 경화동에 있는 집에 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진해 경화동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도시가스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제가 이제 전단지를 막 뿌리니까 집집마다 이게 거의 우편함이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낡은 것도 있지만은 또 새로 막 바꾼 것도 있고. 그래서 우편함이 있으니까 집이 있으면 우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럼 가면 막 우편함이 익히면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우편함에 나오는, 늘 우편함 보니까 우편함에 붙어난 문구가 뭐냐니까. 전주를 바꿉시다. 전주를. 이제는 전주를 바꿉시다. 오래된 문구예요. 오래된 문구. 우편함 바꿔버리면 그 문구 없는데, 근데 어떤 그런 문구가 있는 집이 있고 없는 집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보고 아하, 그런 거예요. 간단한 우편함이지만은요, 보는 사람 하여금 우편 열 때마다, 또 우편함에서 그 우편함의 모양을 찾을 때 꺼낼 때마다 그 문구를 보잖아요. 전주를 바꿉시다. 전주를. 근데 그 속에 공산주의자들이 바꿉시다. 조금만 뭐 있으면 바꾸자. 시장 바꾸자. 대통령 바꾸자. 너무 쉽게 대통령 시장 바꾸는 정도로 끊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바꾸자. 그러자. 바꾸자. 그것이 지금 실현이 주사파에서 실현되어져서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있단 말이죠. 여기 지금 주사파로 해서 대한민국의 그 사람들에게 60% 이상이 세뇌되어서, 그 당시에는 뭐 호남 지역에서 그렇게 심했다. 안 그러면 뭐 다른 데서도, 뭐를 바꿉시다는 말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이 전주라는 도시가, 전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주사파로 만들어가는데, 어찌 보면 이 전주를 바꿉시다 하는, 전주시를 바꿉시다 하는 그 표현이 각 도시마다 우편함에, 우리도 구미를 바꿉시다. 얼마나 쓸 수 있잖아요. 또 뭐, 서울을 바꿉시다 하는 건 쉽게 쓸 수 있는데, 이런 바꿉시다 하는 것이 결국은 함께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치되는, 그리고 그 자체를요, 뭐, 나쁘다. 바꾸자 하는 것이 나쁘다 할 수는 없으면서 결국은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어느 자체가 이런 하나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는 데서 또 우리가 나타날 요소는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 누구든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건설하는 그 사명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바로 이 개인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이런 제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장하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바꾸자. 하나님에 예속되어지지 않고 인간 개인이 이거를 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가지 않으면서도 자기 개인이 자기 영역에 맞추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리에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바꾸자. 이 요소가 바로 사탄이 하는 거 아니야, 사탄이. 함께와 바꾸자 하는, 함께 지어져 간다, 거기에서 바꾸자 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섭리와 사탄의 어떤 책동이죠. 이 두 가지는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이 이념 문제가 아니에요.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과 공산주의라는 내용은요, 이게 바로 동전의 양면이란 말이야. 대한민국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이거는 관계성 문제지.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어떤 관계냐? 동전의 양면이다. 한쪽 면이 있으면 한쪽 면이 있던 듯이 이거는 이념 문제가 아니라니, 이념. 즉 대한민국에서의 공산주의는 멸공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위치가 있는가 하면 공산주의에서 볼 때 대한민국은 또한 파괴시켜서 없애야 되는 나라예요. 없애야 되는 나라. 서로 관계성이지. 이게 이념 문제. 공산주의가 어디 소련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먹지 못할 수 있는 이래서 생긴 아웅과 적군이 아니고, 이런 이념 문제가 아니고, 공산주의는 소련이 멸망당했으므로 이제 공산주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공산주의는 끝까지 공산주의 정체를 가지고 있는 그 물결이 대한민국에서 노출되고, 그들이 뭔가 대한민국에서 정복할 수 있는 요소를 통해서 공산화를 시키는 그런 상대가 대한민국이란, 대한민국. 이런 내용에서 대한민국은 이렇게 전세가 새빨개지더라도 유일하게 대한민국은요, 이 공산주의에서 저항하고 공산주의를 대항해서 공산주의와 대한민국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절대로 공산주의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는 안 되는 그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항상 함께 너희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되지 않기 위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주체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소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공산주의가 다 사라지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공산주의가 늘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서 반대하는 그 세력으로서 바꾸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세력이 항상 여기서는요,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의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멸공이 대한민국이 현재 1950년대에서 멸공이 나오던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70년쯤에 지난 지금의 새삼스럽게 나오는 그 이유도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지금 성령님 집회를 통해서요,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때라는 것이, 멸공이라는 단어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는 같이 있는, 어찌 보면 요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어떤 두 가지 개체가 되지만은, 때로는 공산주의가 득세해가지고 지금처럼 문재인이가 지 마음대로 경제를 막 휘두르고 경제를 나락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속에서도 공산주의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나라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거를요,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서 늘 간직해야 될 주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 내용에서 정광훈 목사가 선지자로 지금 활동하는데, 앞으로 70년에는
똑같은 이 구조를 가지고 70년 단위가 계속 나올 때마다 누가 대한민국 쪽에서 서 있는 교회냐, 교회 속에서 막 불러질 겁니다. 교회 가운데 또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고 하면서 70년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끝까지 참 준비된 등불을 준비한 다섯 처녀처럼 준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인류 중에서요 유일하게 준비하게 되는 대한민국 교회의 위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현재 빌립 전도연구소의 입장입니다. 기도드립니다.